60세 이상?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비타민 4가지와 매일 꼭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4가지 시니어 건강. 만약 여러분이 60세를 넘기셨는데도 여전히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중 일부 비타민은 심지어 노인을 위한이라고 크게 적혀있는 제품들조차 간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혈관을 막으며 뇌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작은 알약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천천히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임상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부 비타민은 간에 쌓여서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신경 손상을 유발하며 심지어 심장마비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4가지 비타민만 제대로 선택하신다면 잃어버렸던 에너지가 되돌아오고 몸의 균형이 다시 잡히며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는 특정 비타민들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4가지 위험한 비타민과 반대로 매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4가지 생명 비타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비타민은 일부 연구에서 실제로 수명 연장과 연관성이 확인된 놀라운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복용 중인 비타민이 오늘 소개할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정성껏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첫 번째 위험한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비타민 A는 마치 건강의 영웅처럼 보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 피부를 젊게 만든다.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바른 형태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신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과도한 비타민 A, 특히 레티놀, 레터놀, 형태의 합성 비타민 A가 몸속에서 조용히 축적되어 결국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처럼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들과는 달리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은 비타민 A를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점점 느려지면서 과잉으로 들어온 비타민 A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지방 분포도 변화합니다. 오늘 드신 비타민 A는 내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간과 지방 조직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컵에 물을 조금씩 계속 따르는 것처럼 언젠가는 넘쳐흐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축적된 비타민 A는 많은 노인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 여러 증상들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와 쉽게 부서지는 머리카락, 갑자기 찾아오는 현기증과 흐릿해지는 시야,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22년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 게재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과도한 비타민 A를 섭취한 노인들에게서 심방세동 위험이 무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65세 이후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작은 비타민 알약 하나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위험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하루에 여성 기준 700 마이크로그램, 뮤지, 남성 기준 9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레티놀 또는 레티닐 팔미테이트를 함유하고 있다면 이미 위험 구역에 들어서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노인용 영양제들이 이 기준을 모르는 사이에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A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비타민 A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안전한 형태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 안전한 형태가 바로 별표 베타카로틴 별표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고구마, 당근, 시금치, 달걀과 같은 자연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베타카로틴을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전환합니다. 즉, 과다 복용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형태인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조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놀라운 비타민, 아니 미네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분, 아이언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떠올립니다. 의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철분제를 처방하고 종합 비타민에는 무기력증 개선을 위해 철분이 추가됩니다. 수십 년 동안 철분은 부서지기 쉬운 손톱, 창백한 피부, 전신 무기력증을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처럼 홍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녹아 쉽게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들과는 달리 철분은 쉽게 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 심장,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는 철분 위에 보충제로 더 많은 철분을 계속 추가하면 그 철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계속 쌓이듯이 철분이 장기 내부에서 서서히 축적되어 안팎으로 부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철분은 왜 나이가 들면서 특히 더 위험해질까요? 남성은 사춘기 이후로 자연스럽게 철분을 잃지 않으며 여성 역시 폐경 이후에는 철분을 잃지 않습니다. 즉, 젊었을 때 생리나 다른 경로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던 철분 배출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수술, 위궤양 또는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특정 질환으로 인한 출혈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철분 결핍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다하게 쌓인 철분은 장기에 그대로 남아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불안정한 분자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조직을 조기에 노화시킵니다. 2018년 달츠하이머 연구 및 치료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과다한 철분 축적이 치매 위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른 여러 연구들도 철분 과다가 심장 질환, 간 손상, 심지어 특정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철분 중독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들이 매우 모호하고 대부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잘못 인식됩니다.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증상, 충분히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피로, 기억력 문제나 머릿속이 안개에 쌓인 듯한 느낌, 뇌 안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드신 그 철분 보충제가 실제로는 심장, 간, 뇌에 조용히 손상을 입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양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에 철분이 포함되어 있고 담당 의사로부터 철분 결핍이라는 명확한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제품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살코기, 콩류, 녹색 잎채소와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철분을 섭취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들로부터 얻는 철분은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므로 과다 복용의 위험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철분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순위에는 수십 년 동안 노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되어 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튼튼한 뼈를 원하신다면 매일 칼슘을 드세요. 이 메시지는 TV 광고에서, 병원 팜플렛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뼈 건강 종합 비타민 제품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특히 칼슘을 단독으로 복용할 경우 칼슘 보충제는 60세 이후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뼈는 스펀지처럼 칼슘을 쉽게 흡수합니다. 호르몬과 성장 인자들이 우리 몸의 칼슘을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이 정교한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뼈가 칼슘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섭취한 모든 과잉 칼슘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혈관으로 가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관절로 가서 경직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연조직으로 이동해서 몸이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석회화, 캐시피케이션을 일으킵니다. 2016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이 위험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의 심장질환 위험이 무려 22% 더 높았습니다. 즉, 뼈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대신 칼슘이 실제로는 심장을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보충제 회사들이 여러분께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동반자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3는 장이 칼슘을 혈류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정확히 유도하고 혈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작용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조직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일반 칼슘 알약만 복용하신다면 우리 몸에는 그 칼슘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할 지침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 미네랄은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식품 공급원에 집중하세요. 녹색 잎채소, 뼈째 먹는 정어리, 요구르트, 아몬드, 치아씨앗은 자연적이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칼슘을 제공합니다. 만약 정말로 보충제가 필요하시다면 칼슘은 반드시 비타민 D3와 K2와 함께 복합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칼슘 섭취의 핵심입니다. 곧 가장 위험한 비타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 대부분의 가정에 흔히 있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B6를 들으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녹으니까 쉽게 배출되겠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니까 좋겠지. 신경 건강을 지원한다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고농도 비타민 B6는 신경계를 실제로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쉽게 배출되는 것과는 달리 비타민 B6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고농도로 장기간 섭취될 경우 B6는 신경 조직에 서서히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쌓인 B6는 신경독성 물질로 변하여 원래 보호해야 할 신경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시킵니다. 노인분들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간이 독소를 제거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 자체도 이미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B6 보충제를 복용한 노인 성인에게서 신경 손상 증상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2배나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 문제를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B6 독성의 증상들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질환의 증상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의 저림 현상, 마비되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 근력이 약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머릿속이 안개에 쌓인 듯한 느낌으로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증상들, 이 모든 것이 B6 독성의 전형적인 징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독성 수준에 도달한 비타민 B6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의 공식 안전 상한선은 하루 100mg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하루 50mg만 섭취해도 노인 성인에게는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신경 지원 포뮬러와 에너지 증진 제품들은 한 번 섭취량의 공식 1일 권장량의 100%에서 무려 250%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드시는 종합 비타민과 강화식품을 더하면 여러분은 매일 모르는 사이에 과다 복용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타민 B6로 인한 신경 손상은 회복하는 데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손상이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식품 공급원에 의존하세요. 병아리콩, 참치, 칠면조 고기, 바나나, 강화 곡물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 B6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종합 비타민이나 신경 영양제가 1회 제공량당 5에서 10mg 이상의 B6를 함유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제품을 교체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무서운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4가지 생명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한 비타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뇌를 보호하며 실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4가지 필수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층에게 은근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부족한 영양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점은 이겁니다. 우리 몸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그 부족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많은 노년층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 증상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신체 내에서 무려 300개 이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되도록 돕고 신경 기능과 뇌 활동을 지원하며 혈당과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하고 칼슘 및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하여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으로부터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게다가 고혈압 치료제, 위산 역류 치료제, 이뇨제 같은 흔한 노인용 약물들은 체내 마그네슘을 실제로 빠르게 배출시켜 버립니다. 2018년 눌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노인 성인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심방세동 위험을 무려 50%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그네슘 수치를 정상화하면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핍을 보충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수면, 근육 경련과 불면증 감소,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욱 선명해짐, 기분과 에너지 수준이 더욱 안정됨, 균형 감각이 개선되고 낙상 횟수 감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별표 마그네슘 산화물 별표온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고 일반적으로 설사를 유발합니다. 노인분들에게 더 나은 형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또는 별표 말레이트 별표입니다. 이들은 위장에 훨씬 더 부드럽고 흡수율도 월등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에게 이상적인 용량은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하루 250에서 400mg입니다. 만약 심장 박동 문제, 수면 장애 또는 근육 경련 증상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에게 마그네슘 혈액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음식으로부터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 호박씨와 아몬드, 아보카도, 검은 콩과 렌즈콩, 적당한 양의 다크 초콜릿,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의 토양 고갈 문제로 인해 음식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보충제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필수 비타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조용한 조력자라면 비타민 D3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 뼈가 튼튼할지,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할지, 뇌가 날카롭게 유지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65세를 넘기면 우리 몸이 비타민 D3를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능력이 무려 50% 이상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가 더 이상 햇빛을 비타민 D로 효율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패턴, 자외선 차단제 사용, 또는 햇빛이 약한 북부 지역 거주 같은 요인들을 더하면 비타민 D 결핍은 거의 확실해집니다. 비타민 D3는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K2와 함께 작용하여 뼈 밀도를 높게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합니다. 결핍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감염과 싸우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분, 기억력,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포괄적인 연구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무려 50% 더 높았습니다. 같은 연구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30%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자신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증상들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 우울한 기분이나 우울증,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서 회복이 느린 것, 뼈가 아프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느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것, 이 모든 증상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많은 노년층 분들은 이것들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만 사실 대부분은 간단히 해결 가능한 비타민 D3 결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이 비타민 D3를 고작 400에서 800 IU, 국제 단위만 함유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건강한 혈중 수치를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하루 1000에서 2000 IU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콜레칼시페롤, 즉 D3입니다. D2가 아닙니다. D2는 효과가 약하고 생체 이용률이 낮습니다. 전문가 팁: 비타민 D3는 항상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또는 연어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낮은 수치가 나타난다면 담당 의사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더 높은 용량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비타민 D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또는 오렌지 주스가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60세를 넘기면 음식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현명한 보충제 섭취가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입니다. 끝까지 남아 계세요. 다음에 소개할 비타민은 여러 연구에서 수명 연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발견된 놀라운 영양소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필수 비타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비타민 D3가 우리 몸의 방패라면 비타민 B12는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신경이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고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기억력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가 되면 노인 4명 중 1명이 비타민 B12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부분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위산 분비량이 점점 감소하는데 이 위산은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분리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나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같은 흔한 노인용 약물을 추가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즉, 정기적으로 계란, 닭고기, 유제품을 섭취하시더라도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비타민 B12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12는 3가지 핵심 시스템에 필수적입니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위축을 방지하며 정신적 명료성을 지원합니다. 우리 몸이 적혈구를 생성하도록 돕고 빈혈과 피로를 예방합니다. 신경이 근육과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지원하여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결핍은 단순히 피로감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 우울증, 심지어 신경병증, 말초신경 손상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노화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해결 가능한 영양 문제입니다. 경고 신호는 일반적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 기억력 저하, 혼란스러움 또는 뇌 안개 현상, 손과 발의 저림이나 마비 감각, 균형 감각 저하와 잦은 넘어짐, 창백한 피부나 약해진 손톱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낮은 B12 수치는 회복 불가능한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노년층의 일일 권장량은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뮤지으로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함유된 소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메틸코발라민 또는 별표 시아노코발라민 별표를 찾으세요.
이 형태들은 노화된 신체에서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별표 설화정 별표를 선택하세요. 혀 밑에서 녹여먹는 이 형태는 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혈류로 흡수되므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한 결핍의 경우 의사가 주사를 권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 지속적인 피로 또는 신경 증상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비타민 B12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소화 기능이 여전히 양호하더라도 음식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어, 참치, 정어리, 계란, 특히 노른자, 목초 사육 소고기, 요구르트, 우유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려면 보충제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타민, 아니 정확히는 필수 지방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만약 노화 방식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영양소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건강한 지방들, 특히 EPA와 DHA는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 유러피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42,000명 이상의 노인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중 오메가-3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에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36% 더 낮았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36%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 감소, 뇌졸중 감소, 더 날카로운 정신력, 더 강한 관절, 그리고 실제로 더 긴 수명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은 우리의 조용한 적이 됩니다.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혈관을 경직시키고 심지어 뇌 노화까지 가속화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메가-3가 등장합니다. 오메가-3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까요? 위험한 부정맥을 줄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DHA는 문자 그대로 뇌 조직의 구성 요소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기분을 보호합니다. 오메가-3는 관절의 경직과 통증을 줄여서 움직임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텔로미어, 즉 DNA 끝단의 보호 캡을 보호함으로써 세포 노화 자체를 늦춥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메가-3는 단순히 더 오래 살게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래의 자신으로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무려 68%가 오메가-3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노년층이 충분한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메가-6 지방이 가득한 가공식품 옥수수유, 대두유, 카놀라유 이 우리 몸의 지방산 균형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전신의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는 관절 통증, 뇌 안개, 심장 질환, 그리고 더 빠른 노화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주당 2-3회 분량의 연어, 정어리, 멸치 또는 고등어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어유, PC 오일,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중금속 검사를 거쳤고 안전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이상적으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제공되어 흡수가 더 잘 되는 제품을 고르세요.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 1000mg의 이파이와 DHA를 합쳐서 제공하는 고품질 어유를 사용하세요. 심장 질환이나 만성 염증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는 의사가 2000mg 이상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섭취 방법입니다. 식사와 함께, 특히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비건이거나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해조류 기반 오메가-3 보충제가 DHA를 직접 제공합니다. 물론 자연식품으로부터도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치아 씨앗과 아마씨, L의 형태로 효과는 약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됩니다. 호두, 방목 사육 계란 비 모든 것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치료적 수준의 오메가-3를 얻기 위해서는 60세 이후 음식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충제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오메가-3는 우리가 가진 영양보험 정책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뇌, 심장,
관절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줍니다. 만약 60세 이후 일상 루틴에 단 하나의 보충제만 추가하신다면 오메가-3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60세 이후 비타민에 관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비타민들, 레티놀 기반 비타민 A, 철분 보충제, 단독 칼슘 보충제, 고용량 비타민 B6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노화를 가속화하고 심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용한 위험들은 노인용이라고 크게 적힌 라벨 뒤에 숨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실제 나이보다 더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영양소들 마그네슘, 비타민 D3,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인생 단계에서 몸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뼈를 더욱 튼튼하게,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심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기 있게 유지하는 영양소들입니다. 쇠퇴와 활력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선택들 때문입니다. 한 알의 약, 한 입의 음식, 하나의 습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약함 쪽으로 이끌거나 힘 쪽으로 이끕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부엌 찬장이나 침실 서랍에 있는 영양제 병들을 꺼내보세요.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레티놀, 철분, 단독 칼슘 또는 고용량 비타민 B6가 보이신다면 잠시 멈춰 서세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정말 나를 돕고 있을까? 아니면 해치고 있을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수치를 검사받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로운 것들을 유익한 것들로 바꾸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미래의 건강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매일 내리는 모든 선택으로 그 미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오직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기존 건강 문제가 있으신 경우 식단, 약물 복용 또는 생활 방식에 어떤 변경을 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절대로 전문적인 의료 조언을 무시하거나 이 채널에서 보거나 들은 내용 때문에 의료 상담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며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비타민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혹시 현재 복용 중인 비타민 중 하나가 이 목록에 있으셨나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정성껏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신 후 알림 벨까지 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과학적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최고의 시절이 반드시 과거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현명한 선택으로 그 최고의 시절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비타민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과일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일부 과일들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그 과일들조차도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전신염증을 악화시키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들은 정반대입니다. 뇌를 날카롭게 만들고 심장을 보호하며 여러분의 수명에 소중한 시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여러분을 천천히 죽이고 있고 어떤 과일이 여러분을 구원할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다음 영상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세요.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